자연과 잘 어울리는 코나 EV 모델입니다. 코나 전기차는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지는 않으니까 이러한 자연 속에서 시동을 켜고 에어컨 공기를 막고 있어도 조금 자연에게 좀 덜 미안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물론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전력 생산 자체로도 오염 물질이 배출되는 건 사실이죠. 안녕하십니까. 상구거래 자동차행의 김종서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받은 코나 EV 모델입니다. 지금 뭐 거의 한 200km 정도 주행했나? 아주 지금 받고 얼마 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받은 차는 상당히 양품, 특별한 하자가 없는 차량으로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뭐 간단한 뭐 외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소개를 했고, 좀 실제적으로 타면서 제가 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좀 부족하지만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가장 체감적으로 느끼는 부분은 일단 트렁크가 좀 좁다입니다. 트렁크 뭐 물론 일단 제가 짐을 정리를 안 하고 대충 던져놓은 것도 있지만 트렁크가 생각보다 좀 좁습니다. 제가 탔던 어떤 차량보다 훨씬 좁고, 심지어는 제가 탔던 프라이드보다 좀 좁게 느껴집니다. 일단 트렁크는 뭐 사실 말할 것도 없는 단점입니다. 트렁크 말할 것도 없는 단점이고, 뒷좌석이야 지금 뭐 저희 아이들이 뭐 이것저것 많이 던져놨네요. 뒷좌석은 뭐 생각보다는 탈만합니다. 생각보다는 탈만하고, 제 차는 뭐 잘 아시겠지만 투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썬루프를 뺀 모든 선택 옵션들을 다 선택한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할 건 없는데 앞좌석은 전동 시트가 지원이 됩니다. 좀 실질적인, 사용하면서 느끼는 실질적인 정보들을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저번에 이거 많이 물어보시던데 이거는 그 카멜레온사의 그냥 기본형 거치대입니다. 뭐 일단 전반적인 인터페이스 레이아웃은 기존의 현대자동차, 특히 이번 세대에 들어서 볼 수 있는 현대자동차들의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공통적으로 표현해내는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가장 먼저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스티어링 휠일 텐데요. 스티어링 휠은 뭐 기존의 아반떼, 그 다음에 ST, 뭐 코나 이런 데서 익숙한 그런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왼쪽은 이제 멀티미디어 관련 뭐 음성 인식, 볼륨, 전화, 걸기, 끊기, 뭐 이런 거, 시크, 그 다음에 미디어 모드, 그 다음에 오른쪽은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니까 요 유틸리티 창이 있죠, 여기. 이렇게 인포테인먼트 창을 변환시키는 창 변환, 모드 변환,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정보를 스위칭 시키는 그런 스위치고, 이거는 이 코나, 특히 현대 스마트 센스 적용차 중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기능이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그거 키는 그런 버튼이고, 그 다음에 차간거리 유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모든 설정 캔슬 한 장치고요. 그 다음 라이트 모드는
이제 오토 라이트 컨트롤이 있습니다. 이걸 상향대를 살짝 밀면, 상향 쪽으로 살짝 밀면 하이빔 어시스트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적 감지 와이퍼 오토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이제 보시면 이제 각종 유틸리티 이 장치들을 끄고 켜는 버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센터페시아 같은 경우는 뭐 그랜저라든지 아이서티라든지 이런 데서 익숙한, 화면은 8인치인데 여기 많이들 물어보시던데 여기 아직 마진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결과적으로 이 마진 공간이 있단 말은 좀 더 큰 창을, 사이즈가 큰 디스플레이를 적용을 시킬 계획이거나 혹은 시키겠다는 뭐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어 컨디셔너 같은 경우는 익숙하듯이 오토 에어 컨디셔너가 있습니다. 히터를 켤 때는 여기 히트 버튼을 누르고 온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차는 이제 이 차 말고 뭐 드라이브 온리 운전석 쪽만 작동을 시켜서 좀 에너지를 세이브 시키는 그런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선 충전 장치가 있습니다. 제 핸드폰은 무선 충전 패드가 문제가 있는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사용하진 않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하는 시프트 레버가 전자식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P 릴리즈, 그 다음에 이거는 주차 브레이크 작동을 하고 뭐 하는, 이거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2층 밑에 수납 공간이 이렇게 다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는 좀 잘 손에 안 가는, 잘 쓰지 않는 것들 좀 던져 놓고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참, 이게 이제 거기 전기차다 보니까 좀 약간 재밌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버튼 누르고 실시간 충전소 검색.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충전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지 않습니까? 실시간 충전소 검색을 하면 여기 보시면 화살표 옆에 물음표가 떠 있죠. 이 물음표가 좀 이따 바뀝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죠. 보면 가장 가까운 롯데마트 장류점은 초록색은 그린라이트, 충전이 가능하다는 걸 의미하고, 여기 보면 이렇게 옐로우 쪽으로 되어 있죠. 이건 충전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똑똑하게 내가 어디 가서 충전해야 되겠구나, 혹은 여기는 충전 중이니까 피해야 되겠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차는 블루링크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블루링크도 일종의 그 유심 칩이 이 차에 있죠. 그 다음에 통신을 해가지고 원격 제어를 한다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이런 통신 환경을 통한 스마트 제어, 이런 스마트 인포메이션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이 코나의 상당한 장점, 모기가 있네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벌레가 들어왔어. 그리고 지금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움직이면 짧게는 한 20-30km, 길게는 한 200-300km 정도를 타는데, 지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완전 충전을 하고 한 50km를 주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약 450km 정도가 떴고, 당연히 전기차니까 에코 모드 위주로 주행을 할 것입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센터 디스플레이에도 이렇게 같이 변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나 같은 경우는 상당히 편안하고 조금 재밌는 그런 차량이죠. 아무래도 일종의 자동차라는 느낌보다는 장난감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여러가지 전자제품을 타고 다니는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그럼 좀 움직여 볼까요? 자, 차를 움직일 때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드라이브 모드를
이런 식으로 하면 오토 홀드가 자동으로 파킹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해제가 됩니다. 지금 오토 홀드를 걸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토 홀드를 껐다가 켤 수 있고, 오토 홀드를 걸어 놓은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띄워도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브레이크가 홀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셀을 살짝 이렇게 주면 차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차가 이렇게 움직일 때는 약간 그 지하철 소리 윙 하는 소리가 납니다. 뭐 사실 차는 이게 이제 진짜 이제 뭐 나는 소리가 아니고 스피커를 통해서 가상의 엔진 사운드를 구현해내서 작동을 시켜서 이제 보행자로 하여금 자동차가 있음을 인지시켜주기 위한 이제 그런 용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움직이는 느낌은 그냥 전동차, 즉 지하철, 드라이버 온리 하니까 좀 덥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느낌과 흡사합니다. 뭐 그냥 전동차 타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 있고, 얘가 이제 언덕 같은 데서 다시 볼까요? 다시 후진을 해보겠습니다. 오토홀드를 끄고 언덕 같은 데서 이제 섰다가 출발을 할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은 전기차는 오토홀드를 켜고 주행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네, 오토홀드를 지금 끈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띄면 몇 초간 차를 잡고 있거든요. 계속 잡고 있네. 차를 몇 초간 잡고 있는데 출발할 때 약간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덕에서 보면 지금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다가 방금 브레이크를 지금 떼었거든요. 떴습니다. 몇 초간은 잡고 있다가 지금 뒤로 밀리거든요. 이 밀릴 때 악셀을 누르면 약간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는 그냥 오토홀드를 켜고 정차를 하면 무조건 브레이크가 걸리도록 이렇게 셋업을 해두고 다니시는 편이 좀 안전해. 약간 차를 뒤로 밀리는, 뭐 이게 운전을 좀 오랫동안 하셔서 운전에 익숙하신 분이라면 당황하지 않는데, 좀 초보 운전이나 혹은 전기차 이런 아주 생소한 시스템을 처음 겪어보시는 분은 상당히 이게 생소하기 때문에, 일반 내연기관차하고 다르게 생소하기 때문에 오토홀드를 적극적으로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뭐 초창기에 이제 레이 같은 경우는 스펀지처럼 이렇게 너무 브레이크가 급진적으로 이제 브레이크 담력이 들어와 가지고 브레이크 밟듯이 제동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레이 전기차 EV 후기용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그런 점들이 조금씩 많이 개선이 됐는데, 지금 이 코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개선돼서 그냥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의 브레이킹 이런 작동하는 느낌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브레이크는 크게 신경 쓰실 거 없고, 그 다음 브레이크는 상당히 잘 듣기 때문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 감도 같은 경우도 이게 MDPS이긴 하지만 이질감이 상당히 적고 아주 쉬운, 그 다음에 익숙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상 주행을 함에 있어서는 전혀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않습니다. 아주 익숙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상당히 친숙한 느낌, 쉬운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차 자체는 상당히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오히려 이제 조용하다 보니까 하부 소리가 좀 더 들어오거나 혹은 풍절음 같은 게 들린다 라는 평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일단은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봐도 하부 소음도 조용하고요, 타이어도 조용한 타이어가 세팅이 되어 있고, 풍절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억제가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아주 완성도가 있는 높은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코나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이제 밸런스도
좋은 편에 속하는 차이기 때문에 크게 일상 영역에서 주행 성능이나 뭐 이런 부분을 뭐 걱정하거나 혹은 불만을 가지실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뭐 본인의 운전 취향에 따라서 뭐 에코 모드로 타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컴포트 모드 혹은 스포츠 모드 뭐 타셔도 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코노미 모드가 저한테는 잘 맞네요. 이코노미 모드로 많이 다니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또 그만큼 또 에너지 효율성이 이코노미 모드에서 효율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코노미 모드로 다니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나 같은 경우는 약간 준중형 SUV, 준중형 i30, 아반떼 이런 플랫폼을 기반으로 이제 개발되어진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감은 아반떼 혹은 i30와 상당히 흡사합니다. 흡사하고,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다를 거 없이 이제 배터리 무게 때문에 그 배터리 무게만큼의 그런 주행 질감의 이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무게감이 느껴지고, 뭐 이런 거 저런 걸 다 떠나서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이 전기차, 코나 전기차를 타시면 만족스럽다, 차 생각보다 좋은데? 라고 아마 하실 겁니다. 생각보다 뛰어납니다. 생각보다 뛰어나고 승차감도 좋고, 회생제동 같은 경우는 사실 회생제동 이제 여기 모니터 이제 클러스터 중앙 하단에 회생제동의 정도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왼쪽 패들 시프트를 사용해서 이렇게 그 회생제동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1단계가 큰 이질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타력 주행을 좀 많이 하신다 하면 패들 시프트를 조정하면 아예 회생제동을 0으로 꺼버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1단계 정도로 셋업을 해서 타고 다니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좀 타고 다니면서 좀 일상적인 그런 느낌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주행거리는 충분히 오래 갑니다. 단 겨울이 아닌 경우, 겨울을 맞이하면 주행거리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전기차 아직까지는 어쩔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여름에 이제 에어컨 사용 환경보다 히터 사용 환경이 더욱 에너지 소비, 전기 소모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겨울철에는 더욱 자주 충전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는 사실 어느 차 부럽지 않게 상당히 편리하고 편안하고 트렌디하고, 또 생각보다는 이게 무게가 있어서 안정감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코나의 가장 이제 인상적인, 코나 EV의 인상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경제성. 어제 제가 하이패스를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등록을 했습니다. 전기차는 현대자동차에서 하이패스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전기차 하이패스 등록을 또 새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고를 받으시면 반드시 전기차 하이패스 등록을 따로 하셔야 되고, 약 500m 저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에서 선착순 1000명에게 제공하는 프로모션 2년 무제한 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거의 연료비가 들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2년 동안 기름값 걱정 없이 코나 EV를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워큐브라고 하는 완속 충전기 솔루션이 있는데, 그 제품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1세대 레이 전기차를 타면서 당시에 어렵게 아파트 입주민 회의를 통해서 동의를 받아 놓은 지하주차장에 충전 콘센트 충전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이렇든 저렇든 크지 않은 비용과 불편함 없이 집에서 자유로이 충전할 수 있는 점, 그 다음에 밖을 돌아다닐 때는 급속 충전을 사용해서 2년 동안 비용 부담 없이 탈 수 있는 점, 이런 점이 저에게는 가장 큰 코나 구입의 이유가 되었고, 실제적으로 저는 한 달에 기름값을 최소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 그 정도는 계속 지출을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 3년 정도 코나를 탄다 하면 거의 정말 차값을 뽑아내는 그런 극단적인 효율성을 보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적게 잡아서 한 달에 30만원 하면 1년으로 치면 그러니까 거의 뭐 1년에 예를 들어서 한 뭐 400만원이라고 잡으면 3년 타면 1000만원 이상 차값을 세이브 시키는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 여기에는 주유비뿐만 아니라 도로비도 있습니다. 도로비도 50% 감면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저같이 장거리를 많이 다니고 또 고속도로를 유료도로를 많이 타는 이런 패턴을 가진 사람에게는 전기차는 상당한 그런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해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기차는 시간의 기회비용을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즉 충전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자기 자동차를 운용함에 있어서의 패턴을 스스로를 잘 되짚어 보셔야 되고, 근데 이제 집에서만 어떻게 충전이 가능하다면 사실 전기차는 정말 고민하지 마시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집에서 충전이 안 된다 하면 전기차보다는 연비 좋은 디젤이나 LPG차를 일단은 구매하시는 것을 저는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집에서 충전을 하고 안 하고의 그런 충전 환경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전기차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꼭 고려하셔서 전기차 라이프를 즐기셨으면 좋겠고, 또 사실 뭐 지금 사실 주문하면 한 6개월 이상 기다리셔야 되는데 일단 출고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전기차 조금이라도 호기심이 있다 하시면 일단 계약을 해 놓으시고 약 200m 나중에 뭐 출고된다고 날짜 잡히면 그때 차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번 뭐 고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결정이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태풍이 오는 날씨라서 그런지 비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내리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오다가는 금방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요, 이거? 아, 참 비가 엄청나게 오네. 비가 많이 와도 전기차 안전합니다. 너무 많이 오면 안 되겠지만